그래서 애초에 판별식을 쓰면 더 안 좋은, 더 귀찮은 상황 자체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판별식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는 더 쉽지만, 왜냐면 2차 함수 때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판별식은 거의 안 쓸 거예요. 사실 아예 안 써도 돼. 원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에서는 판별식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상황은 똑같은데, 자, 원이 있고,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이 거리 자체가 점직거를 쓰는 거리예요. D라고 할게요. 점직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반지름은 여기서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 판별식을 안 쓰고 점직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점직거를 쓴 거리, 점직거라고 하면 뭔지 알아듣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점과 직선은, 점은 당연히 원의 중심일 거고요. 직선은 내가 지금 원과 비교를 하고 있는 직선이 되겠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것과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다. 그럼 세 가지 상황은 그냥 우리가 얘가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서 내가 지금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을 그렸는데 D랑 R 중에 누가 더 큽니까? R이 더 크죠. 그럼 D보다 R이 클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원이 있고 이렇게 접할 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나 반지름이나 뭐 하겠어? 같겠죠. 그래서 D랑 R이 같을 때 접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교점은 한 개고. 그리고 원이랑 직선이 안 만날 때 반지름은 요만큼인데 직선까지 거리 D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D가 더 길어지겠지. 오케이? 자, 근데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복습하거나 할 때는 둘 다 써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아까도 말했지만 계산상의 이유로 판별식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전부 점직거로 쓰겠습니다. 점직거로. 그리고 점직거를 자꾸 써야 되는 이유가, 너네가 판별식은 계산도 많이 해봤고 익숙한데 점직거를 자꾸 안 쓰려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점직거가 항상 문제가 돼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수학상 여기 원방에서도 점직거를 좀 많이 쓰는 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나요? 네, 대답은 그냥 이응만 치셔도 됩니다. 이해된 사람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나은이 혹시 채팅 안 되나? 나은이 채팅 안 될 것 같은데. 채팅이 안 되는 걸로 믿을게요. 네. 아까부터 채팅 안 했던 거 보니까, 어? 채팅 되네? 나은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해했는지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점집거 공식은 다 알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점집거를 쓸 때는 중요한 게 직선의 형태를 항상 는 0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P, Q라는 점이 있으면, 자, 점집거 거리 D는 이제 루트 A제곱, B제곱, 자, XY 자리에다가 그냥 점을 넣으시고 절대값 씌워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차피 1번, 2번, 3번이 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 풀면 끝나요. 어차피 부등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자, 반지름은 일단 루트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직선은 내가 는 0 형태로 바꾸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 해주시면 되고,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죠. 이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쓸 건데 00 들어가면 xy가 다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접할 때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접할 때. 자, 그럼 얘가 루트 2랑 같으면 돼요. 자, 그럼 넘기면은 절대값 k가 2가 되는데, 절대값은 항상 대충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풀마가 다 가능하니까 이제 접할 때의 상황은 k가 풀마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크면,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반지름보다 직선이 더 멀리 있어. 그러면 안 만나겠죠? 자, 그래서 이쪽이 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점이 없는 상황. 3번 답이 되겠죠? 자, 그럼 3번 답은 절대값 k가 2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자,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절대값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크다면은 벌어진 값으로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k가 2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래서 3번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얘가 더 작으면 교점이 2개일 거니까 그때는 사이값이 되겠죠. 절대값 k가 2보다 작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밑에 390번 한번 해보시고,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도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벌써 이걸 y는으로 바꿔서 판별식을 쓰려는 것 자체가 벌써 손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는 0이라고 낸 거는 대놓고 점집거를 쓰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390번을 점집거를 쓰는 풀이로 해서 한번 풀어봐 주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좀 바꿔줄 건데, 자, 완전제곱식 바꾸는 거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4x니까 일단 이렇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 6y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숫자를 빼야 되는 게
X쪽에서 마이너스 4, Y쪽에서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요 둘이 지워질 거고 요렇게 될 겁니다. 완전 제곱수도 최대한 빨리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R은 2가 나왔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D랑 R이 있으면 누가 더 커야 돼? R이 더 커야 돼요. 반지름보다 직선이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직선은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 점은 원의 중심인 2,3 써서 이제 점집거를 써볼게요. 자, 루트 안에 3의 제곱과 4의 제곱 넣어야 되니까 루트 25, 그 다음 절대값 6 마이너스 12 더하기 k, 얘가 반지름인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k 마이너스 6, 그 다음 얘는 이제 5니까 넘기면은 얘가 10보다 작다. 자, 그러면 그냥 k-6이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 있다가 되니까 k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4번. 자, 현의 길인데 여기는 별표 한 4개 쳐주세요. 거의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현의 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중3 수학에도 나오죠.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가 나오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99%가 뭐냐면 자, 직각 삼각형을 써서, 즉 피타고라스를 쓴다는 거죠. 피타고라스를 써서 절반을 구합니다. 현의 절반. 그 다음에 2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중3 때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자체가 중3 때도 나오는 사실 그림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현의 절반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반지름 알아야 되고 요만큼 길이가 주어져야겠죠. 근데 중학교 때는 이 길이가 실제로 주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 점집거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 절반 부분이 나올 거고 그걸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원이 있고 자,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 이등분선 내릴 수 있고 자, 이렇게 닫아주면은 자, 문제에서 지금 반지름은 2루트 2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거는 점집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랑 중심 마이너스 1,1. 자, 요 거리를 써보면 자,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1 빼기 4.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5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약분이 돼서 루트 5다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피타고라스 쓰면은 제곱 하면은 얘 제곱은 8이고 이 점집거 쓴 부분은 5니까 이쪽 현의 절반의 제곱이 3이어야 되지. 즉 여기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거고요.
현의 길이는 그 길이의 2배에서 2루트 3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은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조금 이제 형태를 좀 바꾼 문제인데, 392번. 얘는 현의 길이를 주고, 오히려 이제 점지 거를 통해서 여기 K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392번 한번, 네, 40초 드리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일단 직선을 점지거 쓰기 좋은 형태로 좀 바꿔주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 그리고 이제 중심은 2,1이고요. 자, 반지름이 3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림을 대충 그려봤을 때, 자, 요만큼이 일단 3인 거고, 반지름이. 자, 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그 현의 절반의 길이는 2일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점지거는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여기가 루트 5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지거로 바로 가면 루트 5분의 절대값 4 더하기 1 마이너스 k가 루트 5가 나와야 돼요. 즉 절대값 5 마이너스 k는 5. 자, 절대값은 우리가 항상 풀마로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자, 5-k가 그대로 5이거나 마이너스 5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겠죠. 자, 그럼 k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얼마겠어? k가 10이겠죠. 내가 숫자를 잘못 쓴 줄 알았네. 자, 근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했으니까 10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 맞았니? 맞은 사람? 이게 맞은 사람 하면 딱 눈빛만 보면 되는데 고개 살짝 끄덕이는 거나 또 대답을 해야 돼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짜게 드렸죠. 아무도 없나? 오케이. 시간을 좀 더 주는 걸로.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5번. 자, 제목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자, 여기 밑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여기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일단 해보면, 자, 점이 있고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데 접선을 긋는답니다. 그럼 접선을 그으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될 거고, 자, 우리가 접할 때 이건 사실 이제 고1 때 수학상을 하면서 보다는 나중에 이제 고2, 고3 돼서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제 우리 그림 문제를 풀 때 원과 선이 접하는 상황이 될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건 반사적으로 중심에서 직각 표시는 그냥 하는 겁니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접점이 여기 t니까 원 밖의 점이 p고 요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어차피 직각삼각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길이를 알면 끝나는 거거든. 자, 근데 여기 반지름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심을 구하고 나면 이 t는 이제 3,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은 여기 빗변의 길이를 그냥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마무리는 피타고라스로 그냥 끝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길이를 문제에서는 이제 접선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 밑에 나와 있네. 자, 일단 얘 완전 제곱식으로 좀 바꿔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빼야 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네들 지워지고 는 4.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2였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만 빨리 씁시다. 자, x끼리 빼서 제곱하면은 25, y끼리 빼서 제곱하면은 9. 그럼 이제 루트 34가 되겠네요. 자, 피타고라스 쓰면은 얘는 제곱하면 4고 얘는 제곱하면 34니까 빼면은 루트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점지 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죠. 자, 넘어가고요. 자, 필수예제 16번을 볼 건데 자, 이게 앞에서 혹시 연습 문제에서 이런 거 풀어봤을지 모르겠네.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이제 거리를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얘도 어차피 직선으로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중심까지 일단 연결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만큼을 빼면 요만큼이 남고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더 간 다음에 요만큼을 해주면 그게 최대값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은 게 이 밖에 있는 점이 직선으로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이고 반지름 빼면 최소값인 거예요.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심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게 빼기 1이랑 빼기 4니까 빼기 8이 되네요. 넘기면은 이제 8. 자, 그러면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야. 직선에서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어디가 제일 멀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충 한 여기쯤 뭐 여기쯤 이렇게 대충 찍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럼 정확하게 풀려면 중심에서 일단 수직으로 연결을 하고, 근데 이 연결한 거리가 뭡니까? 점지거를 써야 되죠. 그 점지거 쓴 거에다가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반지름을 더했을 때가 최대다. 그대로 반지름을 뺐을 때가 최소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문제의 풀이는, 자, 직선 나와 있으니까 직선 써주고, 자, 원의 중심인 1,-2 이걸로 점지거를 써요. 점지거라고 잠깐 한글로 쓰지 말자. D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D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반지름인 2√2를 빼고 더하면 이제 최대 최소가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점지거 구해볼게요. 자, 그럼 D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2 더하기 3. 그럼 이제 6이니까 루트 2분의 6은 약분하고 나면 3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루트 2분의 6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유리화 하지 마시고, 6은 어차피 3 곱하기 2고 이 안에 루트 2가 2개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자꾸 암산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조금만 연습되면은 괜찮습니다. 몇 초라도 아끼자고. 자, 그럼 여기 D 자리에는 3루트 2가 들어갈 거고, 더하면 5루트 2, 빼면 그냥 루트 2. 최대 최소 다 나왔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까지 두 가지 유형 이해됐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역시 그래도 고1 거 하니까 좀 괜찮네요. 중3 거보다 좋네. 저 니은은 네, 니은이고. 오케이. 자, 394번만 한번 해주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됐고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고요. 자, 빼야 되는 게 마구랑 마이너스 16이니까 넘기면 이렇게. 자, 그러면 점지거 마이너스 3,4까지 공식을 써야 되고, 비교해야 되는 반지름은 R은 4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리 D 구해보면, 자, 3, 4. 자, 3이랑 4가 직선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점지 컸으면 루트 안에 25니까 그냥 5라고 바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35니까 35가 되면서 D가 7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7에다가 반지름 더한 게 최대고 7에다가 반지름 4 뺀 게 최소니까 최대 최소는 각각 11과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들 맞았겠지? 자, 그 다음에 접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실 이제 저기 위에 학년 애들한테도 많이 말하는 건데 수학이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둘 다 틀렸어요. 암기해야 될 거가 의외로 많고 그거를 암기를 하고 나서 이해한 걸로 응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외워야 될 공식들이 제법 있습니다. 1학년 수학에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이 공식은 증명을 내가 하지는 않을 텐데 밑에 보시면 이거 결국 그냥 문자로만 직선을 이렇게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판별식으로 막 어거지로 정리한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당연히 절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이 공식 외워주고 이 공식은 언제 쓰는 거다?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럼 실제로 공식 안에 보면 기울기 m이 이렇게 2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문자는 r밖에 없습니다. 반지름. 그래서 기울기와 반지름을 갖고 외우는 이제 접선을 구하는 공식인데 사실 여기서 추가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공식은 비슷하게 생긴 애가 두 개가 더 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하라는 책에서 또 배울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은 알아야 되는 게 이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원점.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 자, 뭔 소리냐면 너네가 혹시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찾으라 했을 때,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게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원에 2개씩 있습니다. 무조건 2개가 있어요. 자, 2개가 있다 보니까 이 공식 잘 보시면 뭐가 있어? 뿔마가 있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에서 접선 2개를 찾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풀마로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라는 거 자체가 그 가운데가 뭐여야 돼? 0일 때만 가능하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공식 자체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쓰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요런 원과 기울기 2를 가지고 이 공식을 쓰면 실제로는 이 원이 아니라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의 접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기울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사실 이 기울기 공식은 외워놓기만 하면 엄청 편해요. 지금 접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풀이법을 배울 건데 사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판별식 쓰고 막 빙빙 돌아가면 결국 다른 방법으로도 다 풀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푸는 시간의 문제예요. 시험 칠 때 안 그래도 이쪽 그 수학상 뒤쪽 단어는 애들이 이제 시간 많이 부족해 하거든.
너네도 해봐서 알겠지만 의외로 계산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걸 빨리 풀고 이 문제에 딱 맞는 풀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공식 중에 하나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 아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이 원이 이동한 만큼 접선도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평행이동이랑 그거는 안 배웠죠? 다음 단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까지 배워서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요 공식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식은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외우기가 쉬운데,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자, 그럼 반지름 2짜리 원이에요. 그죠? 자, 반지름 2짜리 원인데 이 위의 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네도 이해할 수 있어. 자, y는 x랑 만나는 점 여기 있겠죠? y는 x랑 만나는 점. 자, y는 x랑 만나는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은 이 원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좌표가 뭘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4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제곱이 똑같아. 그럼 제곱이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좌표가 루트 2,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 2, 루트 2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 이 빨간 선이 궁금한 거야. 이럴 때 쓰는 공식이에요. 접점을 알 때. 자, 여기서 위의 점이라 했지만 사실 위의 점이기도 하고 접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접점을 줄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 자, 원의 식이 이렇게 있었잖아. 이 x제곱과 y제곱, 이 제곱 중에 하나씩 대신에 좌표를 넣으면 돼요. 즉 x 하나 대신에 루트 2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y 하나 대신에 루트 2를 넣어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래서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좀만 확인을 해보면 이거 어차피 루트 2로 나눠도 그만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거 y는으로 고치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 선 생각해봐. 기울기가 뭐일 수밖에 없겠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공식이다. 그래서 여기 식에서 한 번 더 보면 x제곱이었는데 x1, x가 됐어.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접점의 x좌표예요. 우리가 접점을 숫자로 좌표를 알 때는 여기에 숫자를 대입하게 되겠지. 방금 여기서 한 루트 2x처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 역시, 이 공식 역시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 써야 되는 공식입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닌데 그냥 쓰면은 망해요. 자, 그래서 밑에 얘는 원점이 아닐 때도 공식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a, b일 때 어떻게 하냐. 자,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이게 위에 있는 공식 다시 가보면 제곱을 하나씩 이렇게 좌표로 나눠서 하나씩 대입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얘도 여기 있는 제곱을 둘로 나눠서 그 중에 x 하나 대신에 좌표인 x1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y쪽도 제곱 중에 하나를
y1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지름 제곱 이런 것들은 그대로.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뭐 사실 이해라기보다 어차피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 사실 나중에 이 다른 단원에서도, 아,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안 어려운 게, 내가 부가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다 모르고 그냥 공식만 무식하게 외워도 사실 문제는 다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진짜 완전 응용을 한 문제를 풀기 위함도 있고 좀 잘 쉽게 외우라고 설명을 굳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외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한 거고, 자, 이 3번에 있는 얘는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오면은 선생님이 이상한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왜냐면 이제 가장 어렵기도 하고, 항상 접선을 배울 때 문제가 이 밖에 한 점이에요. 밖에서 접선을 쏜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있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이 여기도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풀이 방법을 좀 정해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 사실 뭘 써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쓰면 딱 뿅, 뭐 3초 만에 뿅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뭘 써도 복잡하고 사실. 근데 그 중에 제일 장점이 많은 걸로 일단 가겠습니다. 자, 일단 필수예제 17번 넘어가 주시고, 자, 원이 이렇게 나왔고, 자, 얘랑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를 준 거죠. 기울기를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지금 y는 2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2거든? 얘랑 평행하다는 거니까 기울기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접하면서.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접선 중에 기울기 2인 접선을 구해라. 그럼 이게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조건인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을 씁니다. 자, 그럼 y는 공식이 여기 있죠. 자, 일단 mx니까 2x 써주시고 뿔마, 얘는 지금 중심이 원점인 원이니까 공식 편하게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 2 써주고 루트 안에 m제곱 플러스 1, 그럼 2제곱 플러스 1이니까 5가 될 거고, 그냥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 공식을 써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점집거를 많이 썼잖아. 그치? 그래서 점집거를 활용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점집거를 쓰려면 일단 직선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건 기울기가 2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선을 y는 2x 플러스 k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0,0이고 반지름은 2인 상황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접선이 되려면 자, 요거 일단 는 0꼴로 넘겨놓게. 자, 이 점지거를 쓴 D 값이랑 반지름이랑 같아야겠죠. 오늘 수업 맨 처음 때 했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반지름이랑 저 D랑 같으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점이 한 개고. 자, 그래서 요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 공식 루트 5분의 00 들어가면 지워지고 절대값 K가 2다. 자, 그럼 절대값 K가 2루트 5다. 그럼 K는 뿔마 2루트 5다. 요거를 K 자리에 넣어주시면 어때? 답 똑같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뭐 사실 풀이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 그냥 단순히 답을 낸다,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와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시간 싸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이 이제 1등급 가리려고 낸 문제들은 그렇게 뭐 1분 만에 풀리는 문제들이 없어, 거의. 그럼 내가 다른 문제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빨리 맞추고 그 선생님이 작정하고 낸 그 1등급, 2등급 문제들을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들은 꼭 외워주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96번에 보면 이 평행이동한 게 대뜸 나와 있는데 음, 일단은 요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395번. 395번을 풀어주세요. 자, 풀어볼게요. 자, 일단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와 수직이라는 것 자체가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기울기를 주고 접선을 물어봤으니까 기울기 공식 쓸 준비를 하고 원의 식을 보세요. 그냥 바로 쓰는 거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야? 원점에 있죠? 아, 그러면 공식을 써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이고. 깜짝아. 자, 문제가 없어서 가볼게요. y는 mx 3분의 1x 뿔마 그 다음 r 반지름 3 와주고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9분의 1 더하기 1이야. 9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10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만 해도 답은 맞는데 여기가 안 예쁘잖아. 그지? 요 3을 루트 안으로 넣으면 얼마야?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y는 3분의 1 x 뿔마 루트 10. 혹시 맞은 사람? 3 안 집어넣은 사람도 일단 맞은 걸로 해주세요. 공식을 일단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무도 없나? 그러면 혹시 위에 거 이 문제 푼 거는 이해가 됐어? 내가 요거를 안 물어봤네.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버퍼링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일단 뭐가 제일 큰 문제야? 공식을 방금 배워서 공식을 안 외웠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쓱싹쓱싹은 안 될 건데, 아, 왜 3분의 1이냐? 자,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x인 기울기와 수직인 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여야 되죠? 근데 앞으로 자 이렇게 기억해. 자 기울기가 m. 그럼 얘랑 수직인 애는 역수도하고 부호도 바꾸면 돼요. 왜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역수도하고 부호도 바꾸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얘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부호 바꾸고 역수해서 3분의 1이 주어진 기울기라는 거죠. 오케이? 혹시 또 모르는 사람 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396번을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시험 대비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어떤 건 다 시험 범위를 다 배워놓고 그 시험 범위에 대한 응용 문제나 이런 걸 풀면서 가는 거라서 사실 뭘 안 배워서 문제 되는 건 없어, 사실. 근데 이 396번 같은 게 사실 선을 넘는 문제예요. 이 선을 넘는 문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그러면 공식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좀 별로냐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공식을 반지름이 3이네 기울기는 2네 이것만 보고 공식을 이렇게 쓰겠죠. 2x 뿔마 3 루트 5.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맞을까 틀릴까? 답이 맞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쉽네 하고 뭐야 위에 거보다 더 쉬운데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개념 원리에 전화해서 진짜 말하고 싶어요. 이 문제 좀 그냥 쓰면 틀리게 해달라고. 어. 근데 그냥 써서 틀릴 문제만 여기 나올 수가 없죠. 안 배운 거니까. 자, 그래서 무슨 선생님이 그렇게 개소리를 하시나요? 이럴 수 있는데,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자,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울기 2인 접선을 두 개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요 두 개겠죠? 그지? 근데 잘 보시면 요 녀석의 중심이 지금 1,2예요. 내 설명 듣다가 눈치 까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얘 중심은 0,0입니다. 그러면 1,2가 어딨냐면 한 칸 가고 두 칸 가서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0,0과 1,2를 쭉 연결하잖아. 그것도 기울기가 2예요. 결국 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적어 놓기만 하고 일단 뭐 나중에 이제 학원 오게 됐을 때 뭐 좀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게만 해두세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 연장선상에 있는 모든 중심이 이쪽인 반지름 3인 원들은 그냥 전부 다 요 두 녀석 접선에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 아니지만 그냥 써도 맞는 거고 선을 넘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지 사실상.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애들이, 그치? 그래서 사실 조금 화가 나는 문제다. 혹시 요거 이해될까 얘들아? 그러니까 중심이 1,2가 아니라 2,1이면 못 푸는 문제야. 어, 이동한 게 똑같이 기울기 2인 선상에 있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직 이동을 안 배웠으니까. 이동을 배우면 2,1이어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접선도 같이 2,1로 이동시키면 그만이거든. 오케이, 나은이 이해했고. 이해되는 사람 없나? 자, 오케이. 자, 일단 안 되면은 이렇게 필기만 좀 해놓고 원이 이렇게 타고 가는 거 그림 정도만 그려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8번. 자, 여기서 포인트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죠.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이 뭐였냐면 x제곱 y제곱은 r제곱일 때 제곱 중에 하나씩을 좌표로 바꿔서 이렇게 넣는 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나와 있고 점 나와 있으니까 공식 바로 쓸게요. 그럼 요 녀석은 2x 더하기 1y는 5 요거겠죠. 그래서 그냥 자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이게 또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b가 얘는 왼쪽에 있고 5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7이라고 하면 안 돼요. 조금 이제 치사하지만 넘겨서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5다. 더하면 마3이다. 사실 이 위의 점 공식이 제일 쉽습니다. 외우기도 쉽고 요거는 뭐 다 괜찮죠? 괜찮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397번 한번 해볼게요. 397번. 그리고 뭐 풀라고 하진 않을 건데 밑에 거 보면 얘는 중심이 원점이 아니니까 아까 했었죠. 괄호 괄호 더하기 괄호 괄호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푸는 건 397번을 풀어봐 주세요.
혹시 지금 컴퓨터 말고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을까? 핸드폰으로 잘 보여? 아, 이게 내 거는 그나마 잘 보일 텐데, 이게 칠판 잘 보이나? 다른 선생님들 칠판에 하잖아. 칠판도 잘 보여? 너 웬만하면 컴퓨터로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스파를 할 건데, 음, 핸드폰으로도 되긴 되는데, 혹시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 스파 잠깐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 방법 알려드릴게요. 과제도 그걸로 해야 돼, 얘들아. 어쨌든 화요일날 설명 들은 애들도 있지, 그치? 수학할 때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컴퓨터 고장나서. 자, 397번. 자, 위의 점 나와 있고 중심 원점이니까 바로 공식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x절편, y절편 찾아야 되는데 y에 0 넣으면 x절편이 10, x에 0 넣으면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0.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넓이니까 이제 마이너스라고 할 필요 없죠. 길이니까.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가 이제 10이랑 3분의 10이겠네요. 그래서 3분의 5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초중반에서 매스올릭 써보지 않았어? 핸드폰으로도? 매스올릭 혹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매스올릭 로그인도 해보고 해봤죠, 다. 어차피 모른다고 해도 숙제나 스파가 없진 않아요. 알려주고 할 겁니다. 그쵸? 아, 로그인만 하셨으면 그 다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일도 아닙니다. 로그인 하는 걸 잘 못해서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가고요. 자, 발전예제 19번 별표. 마음 같아서는 별표를 5만 개 하고 싶은데 5개 가겠습니다. 별이 5개. 자, 일단 밖에 한 점에서는 접선이고요. 자, 선생님 밖에 점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럴 수 있는데, 자, 이 마이너스 2,4를 여기 넣어봐. 그랬을 때 4보다 더 큰 게 나오지? 그죠? 20이 나오죠? 그러면 밖에 있는 겁니다. 예.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아, 이 설명하면 또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왜 더 클 때 바뀌냐? 자, 지금 이 반지름 2짜리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근데 마이너스 2,4가 어쨌든 뭐 여기 있는데 왜 바뀌냐면 여기에 넣었을 때 20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요 큰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인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어차피 중심은 둘 다 원점으로 똑같아.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제 점을 대입해 봤는데 4보다 작으면 당연히 뭐겠어? 원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반지름이 더 작은 원 위에 점일 거니까. 이해되지?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요 얘기부터 좀 할게요. 원이 있는데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무조건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그죠? 무조건 접선 두 개입니다. 이거 중3 때 다 한 건데 중3 때 우리 뭐도 했어. 요 길이 같다도 해서 막 풀었었잖아. 자, 근데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접선은 두 개다. 내가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한 개가 나왔다? 그러면 한 개를 답으로 쓰면 안 되고 뭔가 이상한 상황 때문에 하나만 나온 거니까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내가 이제 점지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이 밖의 점도 여러 가지 풀이 중에 그냥 점지 걸로 가겠습니다. 점지 거로. 자, 점지 거로 가야 되는데 그럼 직선을 잡아야 되거든. 직선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이 점은 지나면서 기울기는 모르는 상태니까 요 점과 기울기 m으로 직선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공식 알죠? y에서 y좌표 빼고 x에서 x좌표 뺍니다. 자, 그래 놓고 전개를 쭉 하는 거예요. x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그 거리 d가 뭐랑 같아야 접해? 어떻게 해야 접선이야? 반지름 2와 같아야 접선이에요. 그지? 자, 요까지 괜찮나? 자, 중간에서 한번 끊고 여기서 체크 한번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대답 좀 해주세요. 혹시 직선 공식이 기억이 안 나나? 요거? 요거 이제 원의 방정식 전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쓰던 공식이잖아. 이거는 절대로 기억하세요. 이거는 수능 칠 때까지 씁니다. 예, 수능 칠 때까지 씁니다. 나중에 미분 적분을 배워도 저거 써요. 점 하나, 기울기 하나 주어지면 난 직선을 세울 수 있다. 어떻게? 저거 써가지고.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D를 구해볼게요. 근데 문자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뭘 쓰더라도. 루트 m제곱 더하기 1 절대값. 그나마 중심이 원점이라 다행이죠. 다 지워지고 2m 플러스 4 그리고 얘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인 2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루트를 넘기면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루트가 나왔을 때도 제곱을 하지만 문자가 들어있는 절대값이 나왔을 때도 사실 제곱을 많이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절대값은 항상 우리가 뿔마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곱을 하면, 자, 요거 하나 적어놔. 이거는 뭐 어느 단원에서 특별히 배우는 건 없습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아요. 즉 절대값을 없애고 처리하고 싶을 때 쓰는 풀이 중에 하나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우변도 지금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딱 제곱하기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제곱을 하면, 자, 양변 제곱을 하면, 자, 좌변은 2m 플러스 4의 그냥 제곱이 되고요. 오른쪽은 2가 4가 되고 루트는 없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전개를 쭉 해줄게요. 4m 제곱 16m 더하기 16은 4m 제곱 더하기 4. 자, 4m 제곱 지워지고, 자, 16m은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제 16으로 약분을 하면은 이렇게 m 값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m이 하나 나왔다는 건 접선이 한 개만 나온 거. 그럼 이게 하나만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m 값은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 끝나요. 그럼 접선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쓰면 틀린다고. 왜? 접선은 두 개여야 돼. 그럼 왜 하나가 나왔냐면, 자, 여기 잠깐 가볼게요. 위쪽에다가 할게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4는 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이 선상에 딱 접한다고. 그럼 마이너스 2,4는 여기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애초에 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리고 x는 마이너스 이 자체가 접선이에요. 근데 봐봐, x는 마이너스 2는 기울기가 뭘까? 이것도 직선이잖아, 오면이.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자, 이것도 상식으로 외워두세요. 수평인 녀석의 기울기는 0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직이 내는 기울기가 없어. 기울기가 없으니까 밑에서 m 값이 하나만 나온 거야. 원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지, 기울기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하나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수직으로 x축에 수직으로 서 있는 추가 접선을 내가 그림으로 찾아야 돼. 그게 x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엿다가 넣은 거는, 자, 전개를 하면 y 빼기 4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2. 이거 정리하면은 끝나고요. x는 마이너스 2는 따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이 두 개예요. 자, 조금 보시면서 이해된 사람은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5명 다 됐고요. 자, 여기서 사실 고1한테도 이거 설명하고 이해됐어. 끄덕끄덕. 그 다음에 밑에 거 풀라고 하면 이제 못 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희망을 안고 399번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원래 풀이 자체가 좀 길이가 있으니까. 기울기 M으로 잡고 점집거 써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 됐네요. 다 풀어봤을까요? 요거 맞추면 아주 잘한 겁니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예,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슬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 m으로 잡고요. 그럼 그때 직선식은 y 플러스 1은 m의 x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이제 점집과 쓰기 좋게 정리를 좀 하면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러면 요 직선이랑 원의 중심이랑 점집거를 쓴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5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그냥 일단 식을 잡는 거죠. 뭐 계산은 딱히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에 들어가 주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얘도 원점이니까 이제 그나마 땡큐죠. 00 들어가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루트 5. 자, 여기서 이 루트를 이쪽으로 넘길 건데, 넘기면 루트 곱하기 루트니까 안에서 곱해주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절대값 끝이 안 났네. 자, 양변 제곱을 합니다. 자, 양변 제곱. 자, 그러면 9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m 플러스 1은 5m 제곱 더하기 5. 자, 얘는 일단 m 제곱이 살아 있으니까 답이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m이 두 개. 자, 넘기고 넘기고. 자, 그럼 4m 제곱인데 요것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4죠. 2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m 값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거를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 뭐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뭐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 1번은 마이너스 2 먼저 넣을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뭐 이걸 마이너스 곱하는 형태로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분의 1 넣었을 때 2분의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 빼는 거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2 곱해주면 요렇게. 얘도 이쁘게 정리를 해줄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혹시 푼 사람 있나? 푸신 분은 아주 잘했습니다. 계산도 좀 지저분한데. 혹시 못 풀었더라도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됐다고 해주세요. 근데 풀이 자체가 좀 길어서 계산 실수도 잘 나옵니다. 힘을 내세요.
자, 오케이. 진화됐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스파를 할 건데, 자, 스파를 할 건데, 자, 혹시 자기 메스올릭 아이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쳐주세요. 자기 메스올릭 아이디 모르는 친구는 모릅니다. 이렇게 쳐주세요. 나은이 몰라? 자, 일단 메솔릭 로그인은 다 똑같은데, 자, 숫자 0 치고, 자, 일단 들어가는 방법. 자, 컴퓨터로 메스올릭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폰에서 인터넷으로 메스올릭 검색하셔서 들어가도 되고요. 폰에서 메스올릭 어플 받아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직도 메솔릭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안 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럼 어쨌든 들어갔다 치고, 자, 그럼 로그인은 숫자 0 그리고 대문자 A 2번,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는 5명 다 소문자 M으로 시작하네요. 소문자 M 그리고 자기 이름, 전정호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디는 그렇게 됐고, 비밀번호는 엄마 전화번호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한 명 걸로 해서 로그인 해볼게요. 저번에도 찬으로 했나? 아, 네, 지금 하면 됩니다. 들어가면은, 자, 이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찬우 어, 수학상 여기 들어가세요. 지금 수학카도 있고 중3 것도 있고 많은데, 수학상을 들어갑니다. 오도쌤 과제용 여기 들어가서, 위에 보면 과제가 있어요. 여기 잘렸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과제가 있죠. 과제가 안 보이나? 더 내릴게요. 자, 여기 과제 보이시죠? 과제 들어가면 뭐 많이 있는데, 여기서 스파, 그리고 스파라고 돼 있죠. 지금 찬우 같은 경우에 수학화 과제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뜨는데, 다른 분들은 두 개가 뜰 거예요. 내가 과제 출제해 놓은 거 있고, 이거는 끝나고 하시면 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스파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스파 세 번째 거, 요거 학습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여기 다 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한 번씩? 답 체크하고, 뭐, 전체 답안에서 해가지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네. 그래도 모르겠는 사람은 얘기하시고, 되신 분들은 스파 해주시면 돼요. 자, 스파는 지금 38분이니까 8시 8시 스파가 원래 20분이니까 58분까지 해주시면 됨. 자, 그리고 이거 OAA 아닙니다. 숫자 0AA입니다. 알파벳으로 치면 로그인 안 되니까